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저희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 함께 해주실 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 드디어 오늘 좀 CES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CES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어제 오긴 했는데 시차 적응을 또 하려면 또 잠을 막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계속 자료 정리하고 안 자고 버텼다가 한국에 왔더니 시차 적응은 됐는데 감기 몸살을 얻어가지고 뭐 다행히 독감은 아니라는데요. 그래도 조금 혹시나 오늘도 기침하거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소장님 SNS를 통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점을 보셨군요. 제가 네. 이렇게 또 봤거든요. 네, 가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전 분위기가 좀 제대로 났다. 특히나 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의 뭐 시장통 분위기가 날 정도로 어떨 때는 이 골목이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참가자는 미국 다음에 중국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부스들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전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나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또 우리나라의 뭐 기업의 어떤 뭐 총재님이나 뭐 뉴스가 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뭐 G드래곤도 오기도 했고 네. GD도 왔고 또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기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오히려 이 한 곳에서 한국에서 못 뵀던 분들을 다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부스가 좀 이렇게 서로 흩어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프랑스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곳에 딱 모여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한국관이라고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지자체나 지원 사업이나 뭐 대학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외국 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아니 코리아관이 있는데 왜 또 다른데 저렇게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만약에 또 이제 CES에 좀 이제 나가게 된다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계속 기술이 바뀌는데 네. 올해 조금 포인트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쇼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 조만간 출시하려는 제품. 특히나 이제 만약에 한 그 어떤 제품을 오랫동안 뜯어보면은 대충 이걸 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대중 공개가 좀 별로 안 됐고요. 네. 예를 들면은 B2B로 이렇게 뭔가 기업 간의 계약을 미리 했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았거나 아니면 언론들 중에서도 이제 사전에 예약된 언론들만 좀 보여주는 이런 부스가 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쇼 자체가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또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이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들은 좀 기술 유출에 대한 좀 걱정이나 우려가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좀 폐쇄형 이러한 그 공간들에서 일어나는 이런 브리핑이나 쇼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기수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CES 2024를 그러면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장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냥 한 줄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말과는 또 사라지는 AI 어떤 의미일지 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 의미를 나왔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2023년 12월에 포브스지에서 2024년부터는 AI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기사를 냈습니다. vanishes,라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AI가 예전에는 AI 하면 우와 막 놀랍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뭔가 녹아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술 자체가 뭐 비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정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그냥 AI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다 보니까 네. 더 이상 이제 AI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AI 역설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이게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고 CES를 갔는데 온몸으로 좀 느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부스를 가도 모든 발표를 하든 어떤 뭘 하더라도 AI라는 말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반대로 AI를 굳이 이제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고요. 실은 제가 이제 2019년에 CES 현장에 갔을 때 그때도 이런 문장을 좀 하나 같이 기획을 했어요. 뭐냐면 사라진 기술, 스며든 미래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때 어땠냐면 뭔가 그전에는 뭐 예를 들면 3D TV라든지 정말 그 기술이 하나하나의 요소로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2019년에 좀 보여줬던 움직임이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 그럼 IoT라고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실제로 우리의 가전이나 우리의 제품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또 이런 기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조합돼서 나오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미래, 또 바이어들에게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했다라는 건데 네.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AI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기술이나 기업의 어떤 방식으로 녹아내서 네. 결국엔 소비자들의 입에서는 AI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오 좋네, 와 이거 바로 쓸 수 있네 라는 것들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네. 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너무 흔해지면서 결국에 AI라는 말 자체가 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게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CS2024 기조연설들에서부터 AI와 관련돼서 모든 기업들이 좀 언급들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CES 기조 연설이 8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모두 다 AI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표에 나오고 있지만 네. 뭐 지멘스나 로레알, 뭐 월마트, 인텔, 현대, 퀄컴, 베스트바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IT 혹은 가전이다 딱 명확하게 떠올리는 기업들은 몇 개 없어요. 그쵸, 그죠? 네. 뭐 심지어 뭐 로레알 같은 회사들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데들이 다 일단 AI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제일 또 대표적으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메타버스를 위해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거냐.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그 뷰티 산업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소구시킬 것이냐라는 네. 부분들. 혹은 이제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냐.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게 됐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이렇게 AI라는 걸 거의 뭐 빼놓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뭐 LG라든지 삼성 이런 데들은 뭐 당연히 AI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AI가 단순히 이제 좀 LG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 지금 모든 기기가 IoT가 다 탑재가 되고 연결이 되는데 네.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소비자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네.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된 것을 얼마나 잘 조합하고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좋은 지휘자가 잘 지휘를 해야 이게 밸런스가 맞듯이 수많은 연결된 제품들의 AI 지휘자가 나타나서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아주 잘 세련되게 연결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AI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이나 거의 모든 기조 연설자들 그리고 모든 기술에서 AI가 어떻게 우리 산업에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챗GPT랑 같이 해서 다양한 AI들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뭐 트렌드들도 많이 엿보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 AI 씬을 생성형 AI 말씀하신 대로 챗GPT 같은 게 나오고 나서 좀 크게 두 가지의 약간 대결 구도 같은 게 보였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네. 것.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이 두 가지가 좀 대결 구도였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국내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개념을 약간 저희가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챗GPT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 챗GPT를 내 컴퓨터에 탑재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거를 우리가 뭔가 명령을 치면 서비스가 있는 웹 서비스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죠? 그럼 거기서 뭔가 계산을 해요. 거기서 연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전 어디서든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기반의 AI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내 컴퓨터는 그냥 단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한마디로 핸드폰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네네. 실제로 이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돼 있거든요. 네. 그럼 뭘 하는 거냐? 계산이나 연산을 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요즘에 그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뽀샤시 해주거나 자동으로 막 얼굴 깎아주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제가 찍고 나서 웹 서비스에 올리면 거기서 보정을 해줬는데 그렇죠. 요즘엔 스마트폰에서 그걸 바로 해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AI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스마트폰에만 탑재되어 있다가 이제는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이런 데들의 이 온디바이스 칩이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네.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인텔에서 하는 그 행사를 좀 보고 왔는데요. 네. 이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다는 건 결국엔 NPU라고 하는 이 뉴럴 그 이제 CPU 같은 녀석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지금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 이 NPU가 탑재된 컴퓨터에서만 뜨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기능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요즘에 화상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화상회의를 할 때 분명히 저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화면을 보면은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그 사람의 눈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카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카메라의 위치가 있고 사람의 위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카메라가 눈 위에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노트북 위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어야 실제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면을 보면 눈이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카메라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NPU가 탑재되면 뭘 해주느냐? 그 기능이 이제 NPU가 탑재된 데만 있거든요. 네. 이 컴퓨터 안에. 네. 그러면 그걸 딱 켜게 되면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제 눈만 딱 보정을 해줘서 오.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 자체에서 계산을 해서 네트워크를 보내야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NPU를 기반으로 한 온디바이스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외에 가전에 그 온디바이스가 탑재된다는 거에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성이 뚜렷한 서비스를 만들 때 네. 예를 들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냉장고나 세탁기에 우리가 챗 GPT한테 물어보듯이 생뚱맞게 이상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뭐 갑자기 보고서를 10장으로 써달라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와 AI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의 패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대화의 데이터가 챗 GPT처럼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쓰는 것만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인터넷 서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냉장고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로 할 수 있다는 게 접배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 통신이 끊기면 멈추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챗 GPT를 쓰다가 인터넷이 끊겼어요. 그럼 멈추잖아요. 근데 이게 괜찮은 서비스가 있지만 끊겼을 때 큰일 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제일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거죠. 아, 그렇죠. 그런 그쵸. 거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데 자율주행을 제가 이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걸로 막 하고 있다가 원격 네. 주행, 요즘에 또 나온 게 존디어에서 원격 주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큰 농기구를 이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하는데 갑자기 끊겨요. 그럼 자율주행하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같이 탑재됩니다.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만으로 못하니까 이런 데들은 온디바이스랑 클라우드 AI가 같이 들어가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본 게 HD 현대가 이번에 아주 큰 중장비를 자율주행하는 것을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다가 통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올 컬러로 나오는 화면이 갑자기 흑백 혹은 선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데이터를 줄이면서도 연관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잘 나가고 있는 볼륨 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제조 중심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온디바이스 올리 혹은 온디바이스를 탑재해서 생성형 AI를 붙여서 같이 연결하는 쪽 이런 쪽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안에 거의 컴퓨터 같은 게 한 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서버의 위치를 가운데에 놓고 모든 바퀴에다가 조그마한 컴퓨터들 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큰 자동차의 컴퓨터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온디바이스 AI를 좀 활용하려는 이런 모습들도 좀 같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시너지가 나는 그런 기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많이 탑재되고 더 사용처가 늘어났을 때 수혜를 받는 곳이나 기술은 어떤 쪽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큰 것은 반도체 분야겠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해외에서는 인텔과 퀄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뭐 우리가 말하는 아주 고성능의 램들 그리고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들의 수많은 것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기기들의 센서 단에서 데이터를 모아주잖아요. 그쵸. 그걸 잘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회사들, 이런 데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언어 모델,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성 SDS가 좀 이런 연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네. 챗GPT가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를 쓰려면 커스텀 그러니까 오픈 소스화되어 있는 어떤 언어 모델을 그 어떤 서버에 탑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언어 모델 기반으로 응용을 하거나 시스템을 잘 설치해주는 데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시스템화해주는 데를 필요하고요.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회사는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AW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온 디바이스랑 그 다음에 이 서버 단에 있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AI를 네. 중간에 얼마나 유연하게 연결해 주느냐. 이 네. 기술이 또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W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금까지 덜 주목받았던 분야인데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보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든 게 연결되면 하나가 끊기면 정말 그 통제권 자체를 뺏기게 그쵸,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에 가까워질 때 이 보안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 때문인지 이번에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좀 새로운 키워드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SDX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네. 뭐냐면 Software Defined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이러한 모빌리티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나라는 탈 것, 나르는 것들, 드론 이런 게 모두 다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는 대로 자동차는 원래 기기공학에 좀 그쵸. 그 어떤 부분야 있고 기술 쪽에서 중심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든 컨트롤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간단하게 예시 하나 드리면 이런 걸 제일 잘하는 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뭔가 갑자기 우리가 앱 업데이트 하듯이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공개합니다 라면서 앱 서비스를 올려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걸 실행을 하잖아요. 갑자기 그 쉽게 말하면 자동차 안에서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조명이 깜빡깜빡거리고 트렁크가 막 열렸다가 막 닫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이거를 지금 자동차에서 구현하려면 소프트웨어 기반이 아니라 기계공학이면 이게 다 모듈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한번 하려면 모든 걸 다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0개 이상의 회사가 고생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쉬운 이벤트를 못 하겠죠. 그쵸. 근데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건 이걸 다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앱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컴퓨터를 우리가 마치 업데이트 하듯이 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이 자동차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엄청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다가 영화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추천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조명도 바뀌고 뭐 예를 들면은 또 어떠한 4D 효과처럼 어떤 자동차의 영상이 나오는데 막 갑자기 어떤 특정 영화에서는 베이스가 엄청 크게 울린다든지 네. 아니면 리듬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키워드로서 우리나라의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SDS를 천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자동차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이번에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좀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소장님이 보시기에 인상 깊었다 하는 회사가 있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해외 기업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네. 로레알하고 월마트하고 존디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 로레알은 뷰티 회사잖아요. 원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도록. 근데 이 회사가 그냥 AI 퍼스트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로레알하고 월마트가 이번에 키노트를 했는데 이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뭘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생성형 AI 있잖아요. 이거를 본인들의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 로레알 같은 경우는 뷰티 지니어스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10페타바이트가 용량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서 뭘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 지금 CS 오는데 11시간 정도 비행을 해서 좀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얘가 중요한 날에는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상품을 쓰시고 이런 걸 하세요. 그러면서 상품을 추천해주고 나 이거 안 발라봤는데 이랬더니 네. 관련돼서 동영상을 추천해주거나 뷰티를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웹사이트 오프라인도 잘하지만 이제 온라인에서도 예를 들면 나 오늘 우리 아이 파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딱 사기 좋은 애들을 한 방에 추천을 해줘요. 좋네요. 그래서 그걸 갖고 구매를 네. 해줘요. 이런 형태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하고요. 놀라운 건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다 아주 전통적인
그 제조를 오래 한 기업인데 네. 디지털 전환을 1, 2년 한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년 동안 이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되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분야가 있었을까요? 로봇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로봇이요?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로봇이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만나면서 아주 똑똑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실제로 CES 옆에 스피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 전시장, 공연 장소가 있어서 네. 거기에 갔더니 로봇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라고 불리는 애랑 실제로 대화를 했거든요. 네. 대화를 했는데 이 녀석이 얘가 이제 로봇이니까 제가 약간 장난으로 너 예쁘다 이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면서 데이빗 너는 AI가 어떤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네.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서비스가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나오고 있지만 삼성하고 LG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 AI 에이전트화가 되는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저 두 개 뭐냐면은 실제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기기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건데 실제로 저 왼쪽에 있는 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 2019년, 2020년에도 한번 CES에 등장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번에는 좀 시연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고 예를 들면 저기 프로젝터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천장을 보고 누워서 운동을 한다. 그럼 얘가 옆에 와가지고 천장에다가 프로젝터를 쏴줘요. 이런 형태들로 좀 이 AI가 가전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로봇 그리고 로봇의 서비스화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CES를 다녀오시면서 좀 앞으로의 산업 변화를 예측해 보신다면 좀 한마디로 어떻게 보실 수 있으실까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이 이제 AI를 천명하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은 AI를 천명할 것이고 제조 기업은 우리의 정체성이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 안에서 리더십과 조직 구조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결국 본질적인 그 회사의 키워드를 끌고 가는 회사가 디지털 전환 그리고 AI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ES 2024 직접 다녀오신 소장님과 함께 좀 말씀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현장의 생생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